환영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이곳에서 풀고 가세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던지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은퇴하면 꼭 뭔가를 해야 한다고들 말합니다. 창업을 하든,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든, 봉사활동에 나서든. 하지만 정작 은퇴를 경험한 분들의 솔직한 고백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냥 노는 게 제일 행복하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달 제가 만난 67세 박영자 씨의 이야기입니다. 공무원으로 35년을 근무하신 분이었죠. 은퇴 직후 주변에서는 이런 조언들이 쏟아졌습니다. 박 선생님 같은 분이 그냥 놀고만 있을 수 없죠. 컨설팅 업체라도 차려보세요. 카페 하나 해보시면 어때요? 요즘 실버 창업이 대세잖아요. 그런데 박영자 씨가 제게 하신 말씀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선생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노는 게 제일 좋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신문 보고, 산책하고, 낮잠 자고, 저녁에 남편과 드라마 보고. 이게 행복이더라고요. 여러분도 혹시 이런 고민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은퇴 후에 뭔가 거창한 일을 해야 한다는 강박감 말입니다. 아니면 반대로 그냥 놀고 싶은데 주변의 시선이 부담스러우셨던 적은 없으십니까? 오늘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안아주는 좋은 컨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과감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60 이후 진짜 인생의 지혜는 바로 이것입니다. 다 부질없다. 그냥 사는 게 최고다. 하지만 이 말에는 깊은 철학이 숨어 있습니다. 단순히 게으르게 지내자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찾는 지혜로운 선택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박영자 씨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박영자 씨의 은퇴 초기는 사실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은퇴 후 첫 6개월 박영자 씨는 불안했습니다. 35년간 새벽 7시에 일어나 관공서에 가던 생활이 갑자기 멈추니까 뭔가 잘못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던 거죠. 주변에서는 뭔가 해야지, 그냥 놀고만 있으면 치매 온다는 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그래서 박영자 씨도 시도해봤습니다. 먼저 동네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해 보려고 했어요. 상권도 알아보고 인테리어 업체도 만나봤습니다. 하지만 며칠 계산해보니 초기 투자비만 7천만 원이 들어가더라고요. 그것도 성공한다는 보장도 없이 말입니다. 그 다음엔 등산 동호회에 가입했습니다. 건강도 챙기고 사람도 만날 겸 해서요. 처음엔 좋았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 버스 타고 산에 가서 정상을 밟고 내려오면 뿌듯했거든요. 그런데 3개월쯤 지나니까 무릎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는 나이를 생각하면 무리하지 마세요라고 하더군요.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뭔가 해야 한다는 강박감에 이것저것 시도해보다가 몸도 마음도 지치는 경험 말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박영자 씨에게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남편이 던진 한마디였어요. 여보, 당신 왜 이렇게 바쁘게 살려고 하세요? 평생 바쁘게 살았는데 이제 좀 쉬면 안 되나요? 그 순간 박영자 씨는 깨달았습니다. 35년간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단 한 번도 진정으로 쉬어본 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휴가를 가도 머릿속엔 업무가 있었고 주말에도 월요일 걱정을 했거든요. 그래, 이제는 진짜로 쉬어보자. 박영자 씨는 그렇게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6개월이 지났습니다. 박영자 씨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아침에 자연스럽게 눈이 뜨면 일어나고 신문을 천천히 읽고 남편과 함께 시장을 보러 갔습니다. 오후에는 동네 도서관에서 평생 읽고 싶었던 소설책들을 읽었어요. 저녁에는 남편과 함께 40년 만에 처음으로 드라마를 보며 웃었습니다. 박영자 씨가 제게 말했어요. 선생님, 이게 행복이더라고요. 거창한 성취나 대단한 일이 아니라
그냥 평범하게 사는 게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혹시 지금도 은퇴 후에 뭔가 거창한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정말 그냥 놀고 사는 것이 최선일까요? 이것이 게으름이 아닐까요? 과학이 우리에게 답을 줍니다. 하버드 대학은 80년 넘게 성인들을 추적 조사했는데요. 놀랍게도 노년의 행복을 좌우하는 건 큰돈이나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좋은 관계와 스트레스 없는 일상이 가장 큰 힘이 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거창한 성취나 화려한 활동이 아니었어요. 심리학자 에드워드 디너의 연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퇴 후 가장 행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해야 할 일이 아니라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하고 싶은 일로 선택한 것은 그냥 평범하게 쉬는 것이었어요.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의 지혜는 무엇을 할 것인가가 아니라 무엇을 하지 않을 것인가를 아는 데 있다. 60대 이후의 삶이 바로 이런 지혜를 실천할 때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20대부터 60대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뭔가를 해야 했습니다. 공부해야 했고, 취업해야 했고, 결혼해야 했고, 집을 사야 했고, 아이를 키워야 했습니다. 승진해야 했고, 돈을 벌어야 했고, 노후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40년 동안 해야 할 일에 쫓겨 살았는데, 이제는 하고 싶은 일을 할 자격이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정작 하고 싶은 것을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냥 편하게 살고 싶어요. 이것이 바로 답입니다. 그냥 편하게 사는 것. 이것이 게으름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의학적으로도 근거가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노인의학과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후 스트레스 지수가 낮을수록 치매 발생률이 현저히 감소한다고 합니다. 억지로 뭔가를 하려고 스트레스 받는 것보다 자연스럽게 하고 싶은 것을 하며 사는 것이 건강에 훨씬 좋다는 뜻이에요. 우리나라 실학자 다산 정약용도 노년에 대해 이런 가르침을 남겼습니다. 억지로 무언가를 이루려 애쓰기보다 마음을 가라앉히고 자연스러운 흐름에 따르는 삶이야말로 진정한 복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될 것이 있습니다. 그냥 산다는 것이 아무것도 안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남들이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에요. 박영자 씨가 아침에 신문을 읽는 것도, 남편과 시장을 보러 가는 것도, 도서관에서 책을 읽는 것도 모두 선택입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원해서 하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그냥 놀면서 행복하게 살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아무 준비 없이 그냥 놀면 불행해집니다. 3가지 조건을 반드시 갖춰야 해요. 첫 번째 조건, 재정적 기반. 가장 현실적인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돈입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후 부부 기준 월 생활비는 평균 220만 원입니다. 여기에 의료비, 경조사비, 비상금까지 고려하면 월 300만 원 정도는 있어야 여유로운 노후를 보낼 수 있어요. 300만 원씩 20년을 쓴다고 가정하면 7억 2천만 원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물가 상승률까지 고려하면 8억 원 정도는 있어야 해요. 에이, 그런 돈이 어디 있어요?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8억을 다 현금으로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거든요. 국민연금을 받는다면 부부 기준 월 120만 원 정도 들어옵니다. 그러면 추가로 필요한 돈은 월 180만 원이에요. 이것도 20년으로 계산하면 4억 3천만 원입니다. 집이 있다면 더 줄어들겠죠. 집값이 5억이라면 나중에 작은 집으로 이사가서 2억 정도는 현금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실제로 필요한 현금은 2억 3천만 원 정도입니다. 예금 금리 4%로 계산해도 월 77만 원의 이자 수입이 생깁니다. 국민연금 120만 원과 합치면
197만 원이에요. 여기에 기초연금이나 다른 소득까지 더하면 충분히 생활 가능한 수준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정확한 계산입니다. 막연히 돈이 없다고 걱정하지 말고 정확히 얼마가 필요하고 얼마가 있는지 계산해 보세요. 생각보다 여유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노후에는 의외로 돈이 많이 들지 않습니다. 자동차도 덜 타게 되고, 옷도 덜 사게 되고, 외식도 줄어들거든요. 오히려 젊을 때보다 생활비가 줄어드는 경우가 많아요. 두 번째 조건, 건강관리. 돈이 있어도 건강하지 않으면 그냥 놀면서 행복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오해가 있어요. 건강관리라고 해서 헬스장에 가서 격렬하게 운동할 필요는 없습니다. 60대 이후에는 유지가 목표예요. 근력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있는 근력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의학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후 근육량은 1년에 1~2%씩 줄어듭니다. 하지만 간단한 운동으로도 이 속도를 늦출 수 있어요. 스쿼트 20개, 팔굽혀펴기 10개, 걷기 30분. 이것만 매일 해도 근육량 감소를 크게 늦출 수 있습니다. 헬스장에 갈 필요도 없어요. 집에서 TV 보면서 할 수 있는 운동들입니다. 식습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잡한 건강식을 먹을 필요 없어요. 규칙적으로 먹고 과식하지 않고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면 됩니다. 하루 3끼를 정해진 시간에 먹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정기 검진도 중요합니다. 6개월에 한 번씩 기본 검진을 받고 1년에 한 번은 종합 검진을 받으세요. 조기 발견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몸의 병보다 마음의 병이 더 무서워요. 하고 싶지 않은 일을 억지로 하면서 스트레스 받는 것보다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마음 편히 사는 것이 건강에 훨씬 좋습니다. 세 번째 조건, 생활 리듬. 마지막 조건은 생활 리듬입니다. 그냥 논다고 해서 밤낮이 바뀌어도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오히려 더 규칙적인 생활이 필요합니다. 제가 만난 행복한 은퇴자들의 공통점이 있었어요. 모두 아침형 인간이었습니다. 늦어도 오전 8시까지는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했어요. 왜 그럴까요? 노년기에는 수면의 질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밤낮이 바뀌면 잠의 질이 떨어지고 그러면 낮에 피곤하고 우울해집니다. 박영자 씨의 하루 일과를 보면 이렇습니다. 오전 7시 기상, 7시 30분 간단한 스트레칭, 8시 아침 식사, 9시 신문 읽기, 10시 30분 산책, 12시 점심 식사, 오후 1시 낮잠 30분, 2시 도서관이나 독서, 4시 간식, 6시 저녁 식사, 8시 TV나 남편과 대화, 10시 30분 취침. 보시면 알겠지만 매우 규칙적입니다. 하지만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몸에 맞춰 만든 리듬이에요. 여러분도 자신만의 리듬을 만들어 보세요. 중요한 것은 남의 리듬을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몸과 마음에 맞는 리듬을 찾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경고를 드려야겠습니다. 그냥 놀면서 행복하게 사는 것과 잘못 놀아서 불행해지는 것은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실제 통계를 보면 충격적입니다. 은퇴 후 3년 내에 자산을 50% 이상 소모하는 사람들이 전체 은퇴자의 35%나 됩니다. 왜 그럴까요? 대부분 은퇴 초기에 보상 심리가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평생 고생했으니까 이제 좀 즐기자는 생각으로 여행을 다니고 맛있는 것을 먹고 좋은 차를 사고 그러다가 3년 안에 돈이 바닥나는 거예요. 서울에 사는 69세 이모 씨 이야기입니다. 퇴직금과 예금을 합쳐 3억 원이 있었어요. 이제 좀 즐기자며 해외여행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1년에 4~5번씩 여행을 갔어요. 한 번 갈 때마다 500만 원씩 쓰니까 1년에 2~3천만 원이 나가더라고요. 거기에 외식비도 늘었습니다. 매일 집에 있으니까
답답해서 밖에서 먹는 일이 많아졌어요. 한 달 외식비만 80만 원이 나왔습니다. 2년 반 만에 3억 원이 5천만 원으로 줄어들었어요. 그제서야 정신을 차렸지만 이미 늦었죠. 지금은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고민하고 있답니다. 이모 씨가 제게 한 말이 기억에 남습니다. 선생님, 놀아도 계획적으로 놀아야 하더라고요. 그냥 막 놀면 안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노는 것도 전략이 필요해요. 또 다른 함정이 있습니다. 건강 투자 명목의 과소비입니다. 홍삼, 건강기능식품, 비싼 운동기구, 고급 마사지. 건강에 좋다고 하면 무분별하게 구매하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는 이런 것들보다 규칙적인 생활과 적당한 운동, 균형 잡힌 식사가 훨씬 중요합니다. 월 20만 원짜리 홍삼보다 매일 30분 걷기가 건강에 더 좋아요. 그리고 또 하나의 함정은 인간관계 과소비입니다. 은퇴 후 외로워서 이런저런 모임에 가입하는데 모임비, 회비, 여행비 등으로 돈이 많이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68세 박 선생님은 골프 동호회, 등산 동호회, 독서 모임, 봉사단체까지 4개 모임에 가입했습니다. 각 모임마다 월 회비가 10만 원에서 15만 원씩, 거기에 모임 후 식사비나 여행비까지 더하면 월 80만 원이 나갔어요. 결국 1년 만에 모든 모임을 그만뒀습니다.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빼앗기고 오히려 스트레스가 더 늘어났거든요. 박 선생님이 깨달은 것은 이것입니다. 모임이 많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진짜 의미 있는 관계 몇 개면 충분하더라고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냥 놀면서 행복하게 살려면 지혜롭게 놀아야 합니다. 계획 없이 막 놀면 오히려 더 불행해져요.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냥 놀면서 행복하게 사는 것 외에도 노년기에 꼭 알아야 할 지혜들이 있어요. 하버드 행복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발견 중 하나가 이것입니다. 노년기 행복은 관계의 양이 아니라 질에 달려 있다. 젊을 때는 많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 중요했어요. 네트워킹도 해야 하고 사교 활동도 해야 하고. 하지만 노년기에는 다릅니다. 진짜 나를 이해하고 받아주는 사람 서너 명이면 충분해요. 박영자 씨가 은퇴 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관계는 이렇습니다. 남편, 대학 동창 1명, 직장 동료 1명, 그리고 동네 산책 친구 1명. 딱 4명입니다. 예전에는 명함을 수백 장씩 가지고 다녔는데 지금은 정말 소중한 사람 몇 명이면 충분하더라고요. 오히려 더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고 더 편안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 주변에 진짜 여러분을 이해하고 받아주는 사람이 몇 명이나 계신가요? 숫자가 적다고 해서 외로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적은 수의 관계를 더 깊이 있게 발전시키는 것이 노년기 행복의 비결입니다. 여기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자녀와의 관계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은퇴 후에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혼란을 겪어요. 애들이 너무 바빠서 안부 전화도 잘 안 해. 손자, 손녀를 봐달라고 하는데 내 시간이 없어져. 애들한테 짐만 되는 것 같아. 이런 고민들 많이들 하시죠? 여기서 중요한 깨달음이 필요합니다. 자녀도 자녀만의 인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서 독립해야 할 때가 왔어요. 심리학에서 말하는 건강한 분리입니다. 자녀를 사랑하되 자녀의 인생에 과도하게 개입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녀에게 과도하게 의존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66세 정 선생님의 변화가 인상적이었어요. 예전에는 일주일에 3-4번씩 자녀들에게 안부 전화를 했는데 이제는 한 달에 1번만 연락하신답니다. 대신 자녀들이 먼저 안부를 물어오면 더 반갑게 받으시고요. 애들도 자기 인생이 있잖아요. 제가 너무 자주 연락하면 부담스러워할 수도 있고, 이제는 서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도 따뜻한 관계를 유지하려고 해요. 그리고
손자, 손녀 돌봄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와줄 수는 있지만 의무는 아니에요. 내 노년의 행복을 포기하면서까지 해야 할 일은 아닙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도 자기 인생이 있어요. 손자, 손녀는 사랑하지만 내 인생을 포기할 수는 없죠. 정 선생님의 말씀이 와닿았습니다. 건강한 경계선을 만드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은 관계를 만듭니다. 억지로 하는 돌봄보다 자발적인 사랑이 훨씬 값지거든요. 노년은 다시 자기 자신을 만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40년 동안 부모, 직장인, 가장의 역할에 매여 살다가 이제야 진짜 나를 찾을 수 있는 시간이 왔어요. 70세 이 할머니의 이야기가 감동적이었습니다. 평생 살림만 하시다가 65세에 처음으로 그림을 시작하셨어요. 동네 문화센터 수채화 강의를 들으러 가신 거였죠. 처음에는 그냥 심심해서 시작했는데 그림을 그리는 순간만큼은 정말 행복하더라고요. 아무 생각 없이 붓을 움직이는데 마음이 편해지고 이게 나한테 이런 재능이 있었나 싶기도 하고 5년이 지난 지금 이 할머니는 동네에서 작은 개인전까지 여셨답니다. 평생 남편 뒷바라지, 자식 키우기만 하다가 70세에 처음으로 내가 좋아하는 일을 찾았어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평생 해보고 싶었지만 못했던 일이 있지 않나요? 지금이 바로 그것을 시작할 때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시작하기에 가장 좋은 나이가 바로 지금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중요한 것은 부담 없이 시작하는 것입니다. 뭔가 대단한 성과를 내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즐기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노년의 행복은 거대한 성취에서 오지 않습니다. 일상의 작은 순간들에서 옵니다. 박영자 씨가 요즘 가장 행복한 순간을 물어봤더니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아침에 남편이 끓여준 커피 마시는 순간, 동네 산책하면서 계절이 바뀌는 걸 느끼는 순간, 도서관에서 좋은 구절을 만났을 때, 저녁에 남편과 함께 뉴스 보면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는 순간. 이런 게 행복이더라고요. 젊을 때는 이런 것들을 당연하게 여겼어요. 바쁘게 살다 보니까 커피 맛을 음미할 시간도 없었고, 계절이 바뀌는 것도 몰랐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시간이 느려졌고, 여유가 생겼고, 작은 것들에 감사할 수 있게 됐어요. 이것이 바로 노년의 특권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이런 여유를 가질 수 없어요. 바쁘게 살아야 하거든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이런 여유가 있습니다. 그냥 사는 것의 진짜 의미가 여기에 있어요. 거창한 일을 하지 않아도 매일매일의 작은 행복들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앞서 잘못된 소비로 불행해진 사례들을 말씀드렸는데, 그렇다고 해서 아예 돈을 쓰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의미 있는 소비는 필요해요. 예를 들어 건강관리를 위한 적절한 투자는 필요합니다. 정기검진비, 필요한 영양제, 적당한 운동용품 같은 것들 말이에요. 또 가족이나 소중한 사람들과의 추억을 만들기 위한 소비도 의미가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정도 가족여행이나 친구들과의 소소한 모임 같은 것들이요. 중요한 것은 과실을 위한 소비와 행복을 위한 소비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과실을 위한 소비는 이런 것들이에요.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비싼 옷, 자랑하기 위한 해외여행, 체면 때문에 하는 비싼 식사. 이런 것들은 일시적인 만족은 주지만 진짜 행복과는 거리가 멀어요. 반면 행복을 위한 소비는 이런 것들입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소소한 외식, 건강을 위한 좋은 음식, 취미 생활을 위한 적절한 투자. 이런 것들은 진짜 삶의 질을 높여줍니다. 69세 최할머니가 하신 말씀이 인상 깊었어요. 이제는 비싸도 정말 필요한 것만 사요. 대신 정말 필요한 것은 아끼지 않고 사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전체적으로는 돈이 덜 들어가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태도의 중요성입니다. 같은 은퇴 생활을 해도 어떤 태도로 사느냐에 따라 행복도가 완전히 달라져요. 두 분의 사례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68세 A 할머니는 항상 불만이 많으세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예의가 없어. 물가는 왜 이렇게 올라? 정치인들은 뭐 하고 있어? 아파트 관리비는 왜 이렇게 비싸? 하루 종일 불평불만입니다. 반면 70세의 비할머니는 항상 긍정적이세요. 오늘 날씨가 참 좋네. 마트에서 파는 과일이 싱싱해. 손자가 안부 전화를 해줘서 고마워. 건강해서 감사해. 같은 상황을 전혀 다르게 받아들이시거든요. 두 분의 하루 일과는 비슷해요. 산책하고, 장 보고, 집안일하고, TV 보고. 하지만 행복도는 완전히 다릅니다. 의학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이에요. 긍정적 사고를 하는 노인들이 부정적 사고를 하는 노인들보다 평균 7년 더 오래 살고 치매 발병률도 50% 낮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될 것이 있어요. 무조건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현실을 부정하라는 것도 아니고요. 진짜 긍정적 태도란 이런 것입니다.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꾸려고 노력하고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작은 행복에 감사할 줄 아는 것. 물가가 오른 것은 바꿀 수 없어요. 하지만 그 안에서도 알뜰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찾을 수 있거든요. 젊은 사람들의 예의 없음도 바꿀 수 없어요. 하지만 예의 바른 젊은 사람들에게 더 집중할 수는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선택입니다. 부정적인 것에 집중할 것인가, 긍정적인 것에 집중할 것인가. 이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선택이에요. 이제 좀 더 깊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노년기에만 누릴 수 있는 특별한 가치들이 있어요. 젊을 때는 시간이 항상 부족했습니다. 하루 24시간이 48시간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시간이 충분해요. 이 여유로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노년기 행복의 핵심입니다. 많은 분들이 시간이 너무 많아서 심심하다고 하시는데 이것은 시간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꿔야 해요. 시간이 많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평생 바쁘게 살면서 놓쳤던 것들을 다시 발견할 수 있는 기회거든요. 커피 한 잔을 마셔도 진짜로 맛을 음미할 수 있고 책을 읽어도 급하게 읽지 않고 천천히 음미하며 읽을 수 있어요. 산책을 해도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걷는 과정 자체를 즐길 수 있습니다. 71세 김할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기억에 남아요. 젊을 때는 목적지가 중요했는데 이제는 가는 길이 더 중요해요. 어디를 가든 천천히 가면서 주변을 둘러볼 수 있는 여유가 생겼죠. 노년은 사색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인생 경험이 풍부하고 시간도 충분하고 급하게 결정해야 할 일도 별로 없거든요. 많은 철학자들이 노년에 가장 깊이 있는 사상을 정리했어요. 공자도 70세에 심욕종신불유구라고 했죠.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해도 도리에 어긋나지 않는 경지에 이른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도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면서 나름의 철학을 정리해 보세요.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한지. 이런 사색이 단순한 회상과 다른 점은 지혜로 승화된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경험들이 미래의 더 나은 선택을 위한 밑거름이 되는 거예요. 노년기에는 젊은 세대와 소통할 수 있는 특별한 위치에 있어요. 충분한 인생 경험이 있으면서도 여유가 있어서 젊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거든요. 많은 젊은 사람들이 인생의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는 어른을 찾고 있어요. 부모에게는 말하기 어렵고 친구들은 비슷한 나이라 조언을 주기 어렵고 72세 이 할아버지는 동네 청년회관에서 젊은 사람들과 대화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계세요. 젊은 친구들이 진로 고민, 연애 고민을 털어놓는데 제가 들어주기만 해도 좋아해요. 조언을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들어주기만 해도 위로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역할은 젊은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되지만 어른들에게도 큰 보람을 줍니다. 아, 내가 아직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구나 하는 존재감을 느낄 수 있거든요. 노년기의 또 다른 특권은 물질욕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젊을 때는 갖고 싶은 것이 너무 많았어요.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옷, 좋은 가방. 끊임없이 뭔가를 소유하고 싶었죠.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깨닫게 됩니다. 정말 필요한 것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것을요. 69세 박할머니의 말씀입니다. 옷장을 정리하면서 깨달았어요. 정말 입는 옷은 몇 벌 안 되더라고요. 나머지는 그냥 걸어놓기만 했던 옷들이었어요. 이제는 정말 필요한 것만 사요. 그러니까 오히려 삶이 더 단순해지고 편해졌어요. 이런 깨달음은 단순히 절약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는 지혜입니다. 물질보다는 관계가, 소유보다는 경험이, 많음보다는 깊이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체험적으로 알게 되는 거죠. 이론적인 이야기만 해서는 소용없겠죠. 구체적으로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루 일과를 다시 정리해 보세요. 중요한 것은 해야 할 일 목록이 아니라 하고 싶은 일 목록을 만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요. 오전, 몸과 마음을 깨우는 시간, 스트레칭, 산책, 가벼운 독서. 점심, 식사와 휴식의 시간, 맛있게 먹고 충분히 쉬기. 오후, 나만의 시간, 취미, 사색, 자유로운 활동. 저녁,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대화, 공감, 나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반드시 해야 한다는 강박을 버리는 것입니다. 컨디션이 안 좋으면 오늘은 쉬어도 되고, 기분이 좋으면 평소보다 더 활동적으로 해도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인간관계를 정리해 보세요. 모든 사람을 다 만족시킬 필요는 없어요. 진짜 소중한 사람들과는 더 깊은 관계를 만들고, 그렇지 않은 관계는 과감히 정리하세요. 의무감으로 만나는 모임이 있다면 그만둬도 괜찮습니다. 대신 진짜 좋아하는 사람들과는 더 자주, 더 깊이 있게 만나보세요. 일주일에 한 번씩 가까운 친구와 커피 한 잔 마시는 것이 한 달에 한 번 대규모 모임에 가는 것보다 훨씬 의미가 있어요. 세 번째는 자신만의 작은 루틴을 만드는 것입니다. 거창할 필요 없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물 한 잔 마시기, 저녁에 하루를 돌아보며 감사한 일 3가지 생각해보기, 일주일에 한 번 좋아하는 음식 해먹기. 이런 작은 것들부터 시작하세요. 중요한 것은 억지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다가 귀찮으면 안 해도 되고, 기분이 좋으면 더 해도 되고, 유연하게 접근하세요. 네 번째는 경제적 계획을 다시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정확히 얼마가 필요하고 얼마가 있는지 계산해 보세요. 그리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의미 있는 지출은 유지하세요. 매월 가계부를 쓸 필요까지는 없지만 3개월에 한 번 정도는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 점검해 보는 것이 좋아요. 특히 정기적으로 나가는 고정 비용들을 점검해 보세요. 쓰지 않는 보험, 안 보는 케이블 TV, 사용하지 않는 헬스장 회원권. 이런 것들을 정리하면 월 생활비를 상당히 줄일 수 있어요. 다섯 번째는 건강관리 체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정기 검진 스케줄 정하기, 매일 할 수 있는 간단한 운동 정하기, 규칙적인 식사 시간 지키기. 이 정도면 충분해요.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하루에 1시간씩 격렬하게 운동하다가 일주일 만에 그만두는 것보다 매일 10분씩이라도 꾸준히 하는 것이 훨씬 좋아요. 여러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60 이후의 인생은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40년 동안 남들이 정해놓은 길을 걸어왔다면 이제는 내가 정하는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남들의 기대에 맞춰 살 필요도 없고 남들과 비교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나답게 사는 것. 이것이 60 이후 진짜 인생의 지혜입니다. 박영자 씨가 제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기억에 남습니다. 선생님, 저는 이제야 진짜 제 인생을 사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남의 인생을 산 것 같고, 이제야 제가 누구인지,
뭘 좋아하는지, 어떻게 살고 싶은지 알겠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고생 많으셨어요. 자녀를 키우느라, 돈을 벌느라, 집안을 돌보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을 위한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행복할 시간이에요. 거창한 일을 할 필요 없습니다. 세상을 바꿀 필요도 없어요. 그냥 매일매일을 행복하게 사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 것. 저녁에 잠자리에 들면서 오늘도 괜찮은 하루였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짜 성공한 인생입니다. 물론 힘든 날도 있을 거예요. 몸이 아픈 날도 있고 마음이 울적한 날도 있을 겁니다. 그런 날에는 억지로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쉬세요. 내일은 또 다른 날이 올 테니까요. 세월은 빠르게 흘러갑니다. 하지만 그 빠른 세월 속에서도 우리는 매일매일 소중한 순간들을 만들어갈 수 있어요. 작은 행복들을 놓치지 않고 소중한 사람들과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자신에게 솔직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다 부질없다. 그냥 사는 게 최고다의 진짜 의미입니다. 여러분의 지난 인생도 소중했고 앞으로의 인생도 소중합니다. 지금 이 순간도 소중해요. 수십 년을 지켜온 자신의 얼굴에게 이제는 웃음과 희망을 선물해 주십시오.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누가 나를 사랑해 주겠습니까? 은퇴 후 최고의 선택은 억지로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답게 사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여유롭게,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60 이후 진짜 인생의 지혜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거창한 계획은 필요 없어요. 그냥 오늘 하루 자신에게 조금 더 친절하게 대해주시고 작은 행복을 찾아보시고 소중한 사람에게 안부를 물어보세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인생은 더욱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인생은 지금부터입니다. 지금까지는 준비하는 시간이었고, 이제부터가 진짜 여러분만의 시간입니다. 이 소중한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마시고,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행복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을 보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큰 위로와 깨달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저를 응원해주세요. 여러분과의 소중한 연결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이상으로 마음 풀고 가세요 였습니다.